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유명한 손님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바로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팟캐스트로 가장 핫한 디디쌤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역시 자기 소개부터 느껴지는 그 바이브가 남다르네요, 정말. 네. 바이브가 있었어요? 네. 저의 고정 멘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디디쌤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디디쌤만의 한국어를 배우는 팁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네, 디디쌤.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을 때는 디디님이었는데 오늘은 호칭이 바뀌었네요, 디디쌤으로. 그렇죠. 오늘은 이 콘텐츠는 한국어 선생님을 초대하는 콘텐츠니까요. 디디쌤이 이제 한국어 수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 디디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수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수입이 필요했어요, 저는.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일로 팟캐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게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유튜브 수익이나 뭐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부족해서 그러면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면 한국어 학습자님들한테 좀 대화 상대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도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엘도 선생님한테도 제가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수업을 열고 싶다 해서 엘도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받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디디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한국어 교육을 좀 전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맞아요. 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든 생각이,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전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진짜. 전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더 학생들이 더 흥미있고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디디쌤이라고 진짜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디디쌤이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감사합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한국어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한국어 선생님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저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런데 네. 디디 선생님은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생님 또는 쌤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학생이 선생님이나 쌤으로 부른다고 하면은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요? 영광입니다. 네, 엘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그러면 지금도 계속 한국어 수업을 하고 계신 이유도 처음에 한국어를 시작하게 된 이유랑 같은 걸까요? 조금 크긴 하죠. 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소중한 인연들이 많이 생겼어요. 학생들하고 만날 기회도 있었고 뭐 다양한 얘기도, 사는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재밌고 진짜 그런 인연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디쌤은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는 인기가 너무 많은 걸로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거의 네, 감사해요. 서버가 거의 다운될 정도로 아니 그 무슨 이상한 소문을. 네, 정말 인기가 음. 많은 쌤이에요. 아, 그러면 혹시 오프라인도 수업을 혹시 하시나요?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 1대1 프리토킹이라고 해서 가끔 프리토킹이라고 하면은 공짜로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네, 아니고 그렇죠. 자유롭게 주제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음. 디디쌤은 온라인 수업계 이제 거의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라나는 네. 새싹이에요. 그리고 그 회화 수업이 사실은 진짜 어렵잖아요. 아, 네. 저도 회화 수업을 많이 해봤어요. 주제를 잡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음. 제일 중요한 음. 건 그 친구의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음. 그렇다 보니까 회화가 수업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 네. 진짜요? 사실 저는 회화 수업만 해봐서 네. 다른 수업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확실히 그런 프리토킹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돈을 내고 수업을 내가 듣는 거니까,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게 빨리빨리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러면 디디쌤은 그 회화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회화 수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저는 일단 100%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거, 학생들이. 그게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문장을 못 만들겠더라도 네. 그 가끔 이야기하다가 막 번역기 쓰는 학생들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간단한 걸로 표현해도 되고 막 손짓 발짓 다 써도 되니까 최대한 한국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한국의 유학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디디쌤이 하는 방법이 저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 예전에 영어를 배울 때 정말 영어만 써야 되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진짜요? 사람이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싶고 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영어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네, 느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일상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음, 음, 그런 pressure이라고 하죠. 네,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음, 게 음,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pressure이랑 음. 압박감을 디디님은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네. 한국어 네. 쓰세요. 아, 네. 100% 한국어예요. 아, 아, 그렇군요. 룰 있습니다. 네. 막 이렇게 네. 엄격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래야지 도움이 될 것 같다. 제가 항상 코멘트를 드리고는 해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한국어만 쓰는 시간을 스스로 딱 정해서 그 시간은 나는 정말 한국어로만 이렇게 말을 해보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정말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여행 가시는 분들, 한국에 여행 오신 분들도 좀 한국어 배운 거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한국어 썼는데 점원이 뭐 영어로 얘기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전 그런 걸 저도 외국어 배우는 입장으로서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서 나는 100% 한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디디쌤이 이렇게 하는 그 한국어 수업 방법이 음. 사실은 네, 어학당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제 어학당을 다니지 않더라도 디디쌤과 함께라면은 이제 어학당에서 수업을 하는 같은 그런 환경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디디쌤이 생각하셨을 때 디디쌤만의 약간 한국어 수업의 특색?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보다는 진짜 이거는 내가 이 지구상에서 짱이다 라고 하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수업은 말이죠. 100% 한국어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이다 보니까 좀 그룹 수업 같은 거는
눈치 보여서 잘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제가 저랑만 이렇게 둘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수업이 1대1이고 또 특정한 주제도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첫 번째 수업에서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발음 연습을 하고 싶다거나 뭐 쓰기 연습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프리토킹이 그냥 연습하고 실력이 안 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일단 얘기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얘기를 하지만 수업 끝나고는 제가 수업 일지라고 해서 그날 수업 동안 뭐 실수한 것들이나 배워가면 좋을 표현들 아니면 매 수업마다 코멘트 이런 거 적어서 PDF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복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저희 수업 특징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의 수업을 몰라서 특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하는 점,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지구에서 제일 귀엽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제가 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할 때 정말 한 문장을 얘기할 때 단어를 2개만 얘기해도 좀 그 전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냥 외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친구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외국인 친구.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 학생 이런 위치에서 수업을 듣는 느낌보다는 진짜 친구처럼 같이 사는 얘기도 하고 문화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쵸. 이렇게 회화 수업을 약간 디디쌤이 약간 되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디디쌤도 많은 준비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시간을 위해서 아마 디디쌤은 정말 많은 생각도 할 거고 고민을 할 거고 오히려 그 수업 1시간을 위해서 그 몇 시간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쵸? 역시 선생님이 알아주시는군요. 그쵸. 기뻐요. 진짜. 그리고 선생님의 강점.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려다가 맞아요. 네. 참았어요. 약간 개떡이 조금 심한 말인가 해서. 네. 센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센스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학생이 그 한마디 두 마디를 이야기했지만 그걸 알아듣는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 친구에게는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통하는구나. 내가 한국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네. 라는 그 생각 하나만 있어도 한국어를 배울 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반대로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속상해서 막 우는 애들까지는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되게 자신감을 잃어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는 친구들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그런 자신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언어 실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다. 라는 이런 뻔뻔함으로 내가 문법이 틀려도 그것도 그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단어가 네. 틀리더라도 그건 유출을 못한 거란다. 라는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친구 같은 편안함. 진짜 디디님처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특히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사실은 집중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맞아요. 티키타카도 어렵고. 온라인 수업 자체가 진짜 특히 그 선생님의 매력, 그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권위적이다. 그러면은 확실히 빨리 흥미를 잃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한국어
배우는 것 자체를 이렇게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디쌤의 특색과 디디쌤의 강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수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디디쌤과 함께 회화 수업을 하면은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진짜 한국어 친구 만들기 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회화 수업 좋을 것 같아요. 저와의. 맞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 사귀기가 진짜 맞아요. 어렵잖아요. 막 그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찾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어느 정도 연락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 친구가.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제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 거 좀 보셨다가 같이 말이 잘 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야기하러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디디쌤은 이제 이렇게 회화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화 수업을 네. 이렇게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회화 수업을 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반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진 못해서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진 않는데요. 그중에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 되게 오래 한 학생이에요. 시작부터 같이 한 학생인데 어 되게 열심히 어, 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저도 많이 배웠는데 특히나 회화 수업할 때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뽕을 아,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어로는. 같은 돈을 내고 그냥 선생님이랑 대화만 하고 끝.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고 그 수업 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뭐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도 좀 음, 정리해보고 또 그 수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면 디디 음,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그런 거 좀 정리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흥미있는 내용이니까 얘기도 훨씬 더 잘 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표현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네,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모범생 같은 학생이네요. 그쵸. 모범생. 모범생? 정말 어, 즐겁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막 네. 수업하기 전에 항상 그 숙제를 원하면 뭐 숙제를 어, 내달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일단 해보고, 제가 안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주말 동안 생각해서 그 수업 전에 항상 이만큼씩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뭔가를 배울 때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얻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음. 반성하게 만드네요. 저도 진짜 무언가를 배울 대단하시군요. 때 그렇게까지 능동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정말 능동적인 어려워요. 학생이네요. 그리고 진짜 되게 멋있는 학생이네요. 저도 본받고 싶은 음. 음. 학생이네요. 항상 많이 배웁니다, 저도.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또 이제 그런 음. 반대 케이스도 있을까요? 반대 케이스는 그렇게 없었는데 음 일단 수업을 신청했는데 저는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수업을 신청해 놓고 한국어에 열정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학생도 맞아요. 있었어요. 뭔가 그냥 와서 궁금한 것도 없고 그 한국어를 얘기할 의지도 없고 한국어로 얘기할 의지도 없고 약간 그런 학생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던 점은 있어요. 아, 음. 그렇게 하면 늘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움 마음이 있었죠. 맞아요. 진짜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의욕이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돈이 아깝잖아요. 다들 뽕을 뽑으셔야 됩니다. 이런 수업 들을 때. 맞아요. 아마 그 친구는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돈이 많고, 그저 아마 그랬을 그 수도 있고. 디디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마 좋아서 그렇게 수업을 한 거 음. 아닐까 싶네요.
그게 목표였다면, 목적이었다면 저도 다행이지만 혹시나 한국어 실력 향상을 기대하고 왔다가 안 되면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음. 이거는 온라인도 그렇고 음. 오프라인도 그렇고. 그런데 디디쌤은 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나요? 해결이 됐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항상 좀 동기부여? 약간 응원을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방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거나 아니면 확실히 너가 원하는 게 뭔지 좀 물어보려고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만의 한국어 학습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제 채널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좀 지겹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보고 많이 음, 듣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루에 귀가 쉬는 시간이 없게 항상 그 언어에 노출을 시키고 그러면 발음이나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고 듣기도 많이 늘고 또 말하기에도 도움이 돼서 저는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보고 많이 듣기. 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노출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동의를 해요. 진짜 귀가 쉬는 시간이 없게, 와, 잠잘 때도 들어야 되고, 이제 꿈에서도 이제 한국어가 들려야 돼요. 그땐 네. 좀 쉽시다. 진짜, 네. 샤워할 그땐 좀 때도 쉬고. 이제 샤워기 소리도 한국어로 들려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음, 네. 네. 그 정도로. 근데 진짜 그 그 정도로 정도로. 하면은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좀 포괄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회화 수업을 들을 때 추천할 수 있는 한국어 수업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발음적인 부분이랑 또 문장 만드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장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쓰기 챌린지라고 해서 매일매일 글쓰기 하는 챌린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통해서 좀 쓰다 보면은 문장을 만들고 그런 거 좀 수정도 해보고 어미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활용해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쓰기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발음적인 부분은 제가 뭐 쉐도잉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듣고 정확히 따라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은 속도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억양이나 높낮이, 발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쉐도잉 해보시고 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한번 괴롭겠지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원어민 발음이랑 내 발음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체크해서 많이 그런 부분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문장을 만들 때는 네. 사실은 저희가 말을 할 때 글을 쓰지를 못하면 그거를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쓰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맞아요. 쉐도잉을 할 때 진짜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녹음해서 듣는 거. 진짜 저도 제가 처음에 쉐도잉을 했을 때, 아니, 그냥 영어 쉐도잉을 떠나서 한국어를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약간 좀 창피함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이제 있죠.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네, 다 이런 느낌을 또 느낄 수 있어요. 내 목소리 왜 이래?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낮았어? 아니면 이렇게 높았어? 아니면 내 발음 왜 이래? 이런데, 근데 진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분명히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녹음 파일로 들어보면은 안양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자음 모음에 있는 그 발음이 그 외국어에는 없는 발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에는 이제 기역 그 발음이 없어요. 그러면 까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땐 그럴 수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디디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녹음해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녹음해서도 듣고 평소에 원어민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지 또 비교도 가능하거든요. 까방이 틀린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많이 들어보면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디디쌤이 했던 말 중에서 진짜 되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와, 귀가 쉬는 틈이 없이 들어야 된다. 와, 근데 그 말이 진짜 뭔가 너무 저는 이펙트 남았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너무 좀 부담인가? 근데 그냥 좀 즐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매일 들리거든요. 쉴 새 없이 한국어가 들리니까 그런 환경을 좀 만든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생각했을 때 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교재나 또는 혹시 앱 같은 게 있을까요? 넷플릭스, 유튜브. 넷플릭스요, 유튜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보기, 듣기 이런 거를 추천하는 편이라서 유튜브 많이 네. 보시고 팟캐스트 많이 듣고 그게 좀 초급, 중급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연습하고 싶다 이럴 때는 펜팔 사이트 이런 거 이용해서 친구들 만나보는 거. 제가 썼던 건 헬로우톡이라는 펜팔 사이트인데 그런 네. 언어 교환 어플도 괜찮고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챗GPT랑 또 연습 가능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친구를 만들고 결국에는 약간 대화 상대를 만들 수 있는 그쵸. 앱과 그리고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넷플릭스랑 맞죠, 맞죠. 네, 유튜브. 음. 진짜 좋습니다. 약간 디디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디디쌤은 그 일상에서 한국어를 노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한국어 노출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네.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 같은 경우에 그런 수업이나 막 문법 이런 거 들을 때 너무 재미없어서 흥미를 못 느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관심사를 찾고 그냥 콘텐츠 많이 보고 이러는 걸 통해서 언어를 배웠던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언어를 배울 때는 진짜 내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로 이런 흥미를 항상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네요. 네. 자격증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처럼 언어를 좀 취미나 아니면 다른 그냥 문화가 흥미로워서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방법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요. 아, 충분히 좋죠. 음. 네. 결국에는 한국어를 아무리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도 그 언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확실히 의욕이 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흥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엘도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언어를 배울 때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감정과 함께 배우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 뇌가 어떤 감정과 함께 기억이 되는 거는 더 기억을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어도 어떤 감정, 발음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외울 때도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그 언어 자체를 배울 때 뭐 사랑 또는 분노 이런 답답함 이런 빡침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언어를 배울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말을 음.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화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돼요. 적어도 그게 설령 욕이라도, 네, 음. 비속어라도 그렇게, 네, 아. 충분히 언어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멘트를 공부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언어를 배울 때는 정말 감정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와,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이에요. 저는 그냥 언어 네.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 좀 긍정적인 감정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충분히 공부가 되네요. 저의 그냥 가설일 뿐이고, 네. 어, 아니요, 네. 공감이 돼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갈 수도 음, 있죠. 음, 네. 음,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디쌤은 이제 어떤 한국어 쌤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디디쌤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우선 한국어 수업을 일단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음, 그래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네.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싶은 음, 목표가 있어서 선생님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어도 알려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볼게요. 음, 일단 제가 외국어를 배울 때 너무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감정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진짜 언어 배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뭐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수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되게 긍정적인 그런 기억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음, 되고 싶은 거죠. 네. 그쵸. 네. 되게 좋은 것 학생들, 같아요. 네. 음,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네. 진짜요? 꼭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야기를 한지 벌써 이렇게 오래됐어요. 오, 네, 이제 그러네요.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진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요. 드디어 나올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많은 분들한테도 정말 도움되는 꿀팁도 알려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듣고 싶은 주제나, 네, 저희 둘이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엘더 선생님. 다시, 이야기해서 재밌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엔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